자, 이제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거기 집합 정의 표현, 일단은 그래도 한 번 이상 들었다고 가정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예 언급을 안 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그냥 쓱쓱 하고 지나갈게요.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집합의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집합 자체가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내용적으로 어려울 만한 얘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가지고 집합을 가지고 문제를, 그러니까 집합 자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저 집합을 이용해서 무슨 수학적인 해석을 하게 만들고 어떤 또 다른 단원 간의 통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많이 끌고 들어와 가지고, 알겠지? 그걸 이용해서 집합을 많이 표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집합 파트는 집합 자체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다른 단원과의 연계성이 되게 중요해요. 일단 알겠지? 그래서 그런 연계들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 만약에 선생님이 작심하고 어렵게 문제를 내버리면 난이도가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아시겠죠? 자, 그런 것까지 같이 다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 있지.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뚜렷하거든요. 일단은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도 얻을 게 있긴 하니까 일단 한번 가볼게요. 원소 나열법의 특징을 딱 봤을 때 집합의 특징이 좀 나오는데 1, 1, 2. 자, 이거는 가능한 표현인가요? 불가능한 표현인가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집합은 원소가 중복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고 중복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중복 안 된다. 됐지? 자, 두 번째 특징. 1, 2와 2, 1은 같은 집합입니까? 다른 집합입니까? 같은 집합이에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뭐가 먼저 나오냐, 뭐가 나중에 나오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 그래서 순서적인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혹시 뭐가 떠오르니? 나중에 배울 순열과 조합에서 조합과 관련이 되게 높죠.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데, 그지? 중복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순서가 하나도 안 중요하게 그냥 뽑기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조합과의 연계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집합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조합을 이용하면은 집합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어떤 스킬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일단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100가지를 쓸 거야. 이렇게 100가지를 쓰게 되면 결국 뭘 처리할 수 있냐면 이런 땡땡땡 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1부터 100을 원소날법으로 쓸 때 진짜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중간에 땡땡땡 처리를 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생략 가능하다. 알겠지? 대신에 생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보여주고 생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근데 말이야. 원소 나열법은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1부터 100까지 사이에 있는 실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할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 2, 3, 4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1부터 100까지 사이에 있는 실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왜? 실수 자체가 1 다음에 어떤 숫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숫자니까 실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이산적인 거,
이산적이라고 하는 건 셀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은 집합으로서 표현이 가능하지만 연속적인 것들, 실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자 또 이런 방법이 나온다 이거지. 조건제시법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구조부터 한번 볼게.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집합을 써놓고요, 그죠? A라는 집합은 여기다가 바를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바 앞에 있는 요게 뭐예요, 무조건? 이게 원소야. 그지? 이게 원소가 되는 거고 이 원소에 대한 뒤쪽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지? 그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글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 어떤 글로서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될 거는 글보다는 이제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 식이 들어가면서 이 원소에 대한 해석, 이 집합은 어떤 집합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은 이산적인 거와 연속적인 거를 모두 다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얘는 이산적인 것도 표현이 가능하고 연속적인 집합의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아까처럼 1부터 100까지의 실수를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지. X바, X는 1에서부터 100까지인 뭐 실수.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지?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산적인 것도 표현되고 연속적인 것도 표현된다. 모두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이 벤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림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A라는 집합 뭐 이렇게 있고 뭐 B라는 집합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원소가 누가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좋은 거냐면 집합이 2개 이상 나올 때 그 관계를 볼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합이 단독으로 나오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집합이 2개가 이렇게 같이 나와. 그래서 일부분 겹치기도 하고 막 그래. 알겠지?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여기 누가 있고 여기 누가 있고 이런 거를 표현하는 데는 사실은 이렇게 집합 이런 식으로 원소날법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이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이 2개 이상 등장하면 그것들의 원소 간의 관계들을 표현하기에 조금 적합하니까 적절하게 때로는 요걸 쓰고 때로는 요걸 쓰고 때로는 요걸 쓰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되는 거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은 공집합이 있는데요. 공집합이라는 거는 집합의 원소가 아예 없는 걸 얘기하잖아. 그지? 아예 없는 걸 얘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집합 표시를 쓰고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공집합의 표현이고 이것도 공집합의 표현이에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이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일단 이거죠. 일단. 그죠? 그래서 이 2개가 공집합적인 표현인 거고 만약에 요런 게 있으면은 이건 공집합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이 집합 안에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집합이 기본적으로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공집합은 약간 약속의 개념이야. 집합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과연 집합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수학의 체계를 위해서 공집합도 그냥 집합이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냥. 알겠지? 그냥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 공집합에 관련된 거는 뭐냐면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 들어가죠. 그죠? 네. 공집합은 공집합 안에도 포함된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집합의 부분 집합은 몇 개니? 1개 있어. 자기 자신 공집합.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 수학적 체계가 안 무너집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물론 다른 집합이면 뭐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이고 공집합과 공집합은 서로가 포함 관계를 갖고 있다. 부분 집합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별로 오해가 없으실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한번 언급하고 할게요. 거기 2페이지 아래에 있는 거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보통 집합과 집합 관계에서 그죠? 얘도 집합이고 얘도 집합일 때 표현을 하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지? 이렇게 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는 B가 A를 잡아먹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또 A의 부분집합이다. 여기서 컴마는 동시에를 의미합니다. and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A랑 B랑 서로 같은 거 아시죠? 그죠? 이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것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가 성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러면 이거고 이러면 이렇다. 이해되시지? 그래서 이 정도 부분 집합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3페이지에 가면 부분 집합의 개수 있거든. 그 부분 집합의 개수부터 한번 가볼게. 자, 이 부분 집합의 집합의 개수는 집합에서 만약에 많이 물어보는 단골 소재 중에 하나잖아, 그지? 되게 잘 알아야 되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첫 번째를 볼게. 얘들아,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 3이야. 알겠지? 1, 2, 3이야.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지? 그러면 다 알 거야. 일단 한번 쭉 나열해보면 공집합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의 부분 집합, 그죠? 그 다음에 1 있고, 그 다음에 2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소가 하나짜리인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인 거.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짜리, 자기 자신도 무조건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끊어서 여기 7개를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자기 자신 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총 합쳐가지고 8개가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 되는 거 아실 거야. 맞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공집합이 몇 개 있다고? 지금 1개 있잖아. 그지? 공집합이 1개 있는데 이 공집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합은 조합과의 관계성이 되게 높단 말이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공집합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원소 3개 중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1개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셋 중에서 하나도 안 뽑은 걸 얘기하고 이걸 계산하면 1 된다는 건 아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셋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거, 한 가지. 됐어? 자, 몇 개 나와? 원소가 하나인 거 3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건 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1개를 그냥 뽑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 3씨 1이 되고 계산하면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어? 이 3개도 어떻게 된 거야?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은 거야. 맞지? 그래서 3씨 2가 되고 3씨 2는 항상 3씨 1과 똑같은 거 아시죠? 계산하면 3입니다. 그럼 얘는 뭔지 알겠지? 3개 중에 3개를 다 뽑은 거야. 그래서 얘가 1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더했더니 8개가 된 거야. 그 8개를 우리는 뭐라고 해? 2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랑 이거를 더했더니 뭐가 나온다? 2의 세제곱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자, 한번 그렇게 보시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 봐봐.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에 A라는 집합이 얘들아 1, 2, 3, 4인데 아까처럼 또 계산해 볼게. 그럼 몇 개가 나와? 2의 4제곱개가 나온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아까처럼 또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어? 그럼 뭐가 될까? 4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거 공집합이 하나 나올 것이고, 이해되시죠? 4개 중에 원소 하나만 뽑는 거 총 4개가 나올 거고, 그치? 2개 뽑고 3개 뽑고 4개를 다 뽑아요. 1, 4, 6, 4, 1이 될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2의 4제곱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식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조합에서 여러분이 아직 배우진 않았겠지만 3C 0부터 3C 3까지 빠트림 없이 그냥 그대로 더하면 2의 세제곱이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4C 0부터 4C 4까지 빠트림 없이 그대로 더하면 2의 4제곱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일반화 한번 가보죠. 자,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쭉쭉쭉쭉쭉 가서 NCN이다 라고 하면, 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잖아. 1부터 n까지 원소가 총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안 뽑은 거, 하나 뽑은 거, 2개 뽑은 거, n개 다 뽑은 거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 총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뭐랑 똑같다고? 2의 n제곱과 똑같다라는 이런 공식도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됐죠? 네. 그 다음 자, 3번. 요번에는 이제 요거를 똑같이 이제 A를 만약에 이제 1, 2, 3, 4라고 하고 1, 2, 3, 4라고 하고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첫 번째. 1을 반드시 포함. 그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제 그런 거 한번 가볼게. 그럼 어떤 거냐면 여기에 집합 중에 부분집합인데 무조건 1이 있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1은 이미 있으니까 얘는 이제 제낀다 이 말이야. 이미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지? 그럼 봐봐. 여기 3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지. 그게 3C0이야. 알겠지? 저 3개 중에 하나를 넣을 수도 있지. 그게 3C1이야. 3C2야. 3C3이야. 다 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해되겠어? 그럼 총 몇 개가 나와? 2의 세제곱개가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1을 반드시 포함하면 결론적으로 1을 가린 다음에 나머지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갈게. 이번에는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자고. 알겠지?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지? 2는 아예 제껴버릴 거야. 아예 안 넣을 거라고. 그럼 남은 건 1, 3, 4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알겠지? 그럼 1, 3, 4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을 수도 있고 하나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고 3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2의 세제곱개가 돼요. 결론, 반드시 포함할 때도 그 숫자를 가리는 것이고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때도 그 숫자를 가리고 나머지만은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 만약에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는 반드시 불포함하고 됐죠? 1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2는 반드시 가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 얘도 가리고 얘도 가리면 된다고 어차피. 이해되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이 집합에는 1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1은 이미 있었으니까 됐고 2는 없어야 돼. 그럼 3과 4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3과 4 중에 하나도 안 넣어도 되고 하나 넣어도 되고 2개 넣어도 되니까 2C0, 2C1, 2C2를 더한 거니까 2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 2의 제곱개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하나는 이런 거죠. 1 또는 2를 반드시 갖는다. 그죠? 이건 약간 명제스럽기도 한데 1 또는 2를 반드시 가져야 된대. 알겠지? 그럼 이 말은 이런 거잖아. 1과 2가 있으면 1 또는 2를 반드시 갖는 거니까 둘 다 가져도 좋고 얘만 가져도 되고 얘만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각각을 구해서 더해도 괜찮고 아니면 여사건에 해당되는 둘 다 안 갖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버려도 괜찮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예를 생각해 볼까요? 1과 2를 둘 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는 둘을 가리고 이걸로 만드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제곱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야? 2의 4제곱이니까 16개잖아. 맞지? 거기서 4개 빼면 되니까 12개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입장으로 가면은 2의 4제곱에서 빼기 2의 제곱을 해서 12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 얘도 그렇지. 이래도 가리고 이래도 가리고 이래도 가리는 거잖아. 어찌됐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2의 제곱이
2의 제곱이 3번 나오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어찌됐건. 알겠지? 그래서 4 곱하기 3이어서 10이라고 하셔도 괜찮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어차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1 또는 2를 반드시 갖는다의 의미를 먼저 해석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네, 거기 집합, 연산 종류 있는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걸 거라고 보고. 됐지? 자, 거기 지금 보면은 집합의 포함관계랑 이제 연산이라고 하면 집합 간의 연산이기 때문에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 네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겠죠? 일단 포함관계랑 그 연산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제 합집합,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식으로 지금 표로 지금 나와 있을 거고 총 4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는 요 상황. 그죠?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전체 집합이 있겠죠. 이렇게. 네, 이런 첫 번째 상황이 있고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상황은 거꾸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은 일정하게 겹쳐 있는 거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네. 자, 일단 합집합부터 먼저 갈게요. 일단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죠? A랑 B가 저렇게 겹치는 게 없는 거를 서로소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서로소 관계. A랑 B는 서로소 관계입니다. 겹치는 게 없어. 그지? 자, 요 라인부터 한번 쭉 타고 가볼게. 이걸 만약에 교집합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식이 된다면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차집합스럽게 만약에 가볼게. 그럼 차집합은 원래 뭐냐? 빼는 거죠. 빼는 건데 A 차집합 B는 뭐죠? A에서 B를 빼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A에서 B랑 겹쳐진 거를 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A에서 B를 차집합한다라고 하면 겹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A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요걸 거야. A 차집합 B가 그냥 A다. 또는 B 차집합 A가 그냥 B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지. 저 상황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을 상상하셔라. 이 뜻입니다. 됐지? 여집합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A의 여집합이랑 B랑의 포함관계를 본다면 A의 여집합이 더 큰 범위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야. B의 여집합이랑 A랑 포함관계를 했는데 이쪽이 이렇게 되면 이러면 저런 그림이 상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집합 쪽이 얘를 더 포함한다라고 하면 서로소 관계다. 이것도 은근히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겠죠? 요 식을 보고 잘 이 그림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거야 너무 좀 뻔한 거고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요것과 요것 놓치지 말자. 자, 그 다음 만약에 요 상황이라고 하면 합집합의 입장으로는 그냥 A가 되는 거고요. 그죠? 교집합의 입장에서는 B가 되는 거고 이 그림 상상하면 된다고. 자, B 차집합 A 갈게. 이게 좀 중요하지. B 차집합 A는 다 겹쳐져 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빼버리면 뭐가 돼? 공집합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잘 나오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그죠? 이걸 보면 B랑 A 중에 A가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렇게 잡아먹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집합 쪽에서는 사실 별로 언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비워놓을게요. X표 쳐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됐지? 자, 여기도 사실 똑같죠? A 합집합 B를 하면 B가 되고 A 교집합 B를 하면 A가 되고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를 하면 공집합이 되고 사실 이거랑 사실 똑같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거의 언급할 게 없기는 한데 합집합 정도만 한번 가볼게요. 자, 합집합이 지금 여기잖아. 그지? 그지? 이렇게 지금 되잖아. 그지?
여기 이제 1번 구역, 여기를 2번 구역, 여기를 3번 구역이라고 한다면은 1번 구역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1번 구역을 표현하면 1번 구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는 아닌 구역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의 원소이나 B의 원소는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 2번 구역은 둘 다의 원소이니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3번 구역은 A의 원소는 아니고, 그지? B의 원소가 되는 구역이다. 이렇게 1번, 2번, 3번 구역을 저런 식으로 그냥 표현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은 사실 별로 언급할 게 없기는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의 표만 작성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까지 그냥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자,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조금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거는 6번과 7번이에요. 자, 6번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A랑 B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지? 각각의 여집합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상황이 좀 바뀐다라는 거. 알겠지? 더 작고 이게 더 큰데 그놈 빼고 다니까 오히려 이쪽 범위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걸 보고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여러분. 됐지? 그 다음에 7번. 자, A 차집합 B랑 합집합 B 차집합 A죠. B 차집합 A가 그놈이 공집합이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거든요. 자, 두 개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둘 다 공집합이란 얘기죠. 합친 건데 공집합이란 얘기니까 아예 없는 거니까 얘도 아무것도 없어야 하고 얘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공집합이고 동시에 얘도 공집합이란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 갔니? 요거 있구나. 차집합이 공집합이면 포함관계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B가 더 크다. 얘가 의미하는 건 A가 더 크다 이런 얘기야.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랑 B랑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리할게요. 필기. 자, 보시면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제 경험상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정돈이 좀 잘 안 돼 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합을 연산한다라는 거는 이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집합의 연산 법칙을 잘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그려버리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림을 그려버리면은 좀 그래도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자꾸 이 연산 법칙에 대한 정리 없이 그냥 그림으로 다 떼워서 문제를 푸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보면. 아시겠죠? 근데 그마저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꼭 저렇게 풀어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를 위해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기는 해요. 일단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요. 자,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연산 법칙을 이용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무조건 이것만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해야 돼. 근데 둘 중에서 어느 때는 얘가 효율적이고 어느 때는 얘가 효율적인데 어떤 때가 얘가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얘로 하는 경향이 많아. 왜? 이게 자신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할 때도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자꾸. 알겠지? 그러면 되겠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둘 다 밸런스를 갖추시고 같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일단
연산 기호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총 4개가 있는데 법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 3개가 기본 베이스인 거고 이제 집합에서만 쓰이는 흡수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의 연산이랑 집합의 연산이 약간 비스무리한데 또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딱 구분을 짓고 헷갈리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거기 표에 보면 여기가 숫자에 대한 연산이 있고 이제 집합에 대한 연산이 있는데 이거를 좀 비교하면서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교환법칙부터 갑시다. 숫자를 바꿔서 계산했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건 뭐죠? 덧셈과 곱셈이죠. 뺄셈과 나눗셈은 자리를 바꿔버리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자 숫자에서는 덧셈이랑 곱셈이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근데 사실 뺄셈도 숫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되기 때문에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나눗셈도 곱하기 하고 뒤에 역수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상 덧셈과 곱셈이 된다는 얘기는 뺄셈과 나눗셈도 되기는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렇게 싹 틀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숫자에서는 덧셈과 곱셈이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고 뺄셈과 나눗셈은 되지는 않는 거는 맞지만 그 뺄셈도 덧셈으로 바꿀 수 있고 나눗셈도 곱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에서는 아무튼 교환이 다 편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일단 됐지? 여기까지? 자, 집합에서 가볼게요. 집합에서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교환이 되죠, 여러분.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는 서로 같고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는 서로 같고 근데 뭐는 안 돼요? 차집합은 안 되죠.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서로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이 여집합은 좀 논외로 치고 얘는 좀 특수한 애니까 이 3가지만 생각해 볼 건데 그 3가지 중에서도 일단 이미 차집합은 교환법칙부터 나가리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교환법칙부터 안 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차집합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법칙에서 다 배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집합인 상태로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차집합을 뭐로 바꿔서 그걸로 계산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것도 이제 얘기해 볼게. 자,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뭐도 있어? 분배법칙도 있지. 근데 애들이 본능적으로 결합과 분배가 뭔지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해봐라라고 하면 결합과 분배가 뭔 차이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 알겠지? 자, 볼게. 자, 결합을 얘기할 때는 이제부터 덧셈과 뺄셈이 한 세트다. 그냥 같은 연산으로 취급하시면 돼. 곱셈과 나눗셈도 그냥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숫자에서는 크게 2가지 연산이 있는 거야. 덧셈과 뺄셈 이게 한 세트. 곱셈과 나눗셈이 한 세트. 크게 2 종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합법칙은 서로 같은 연산끼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연산끼리 결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 더하기 2 빼기 3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은 서로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2개를 먼저 계산하나 이렇게 2개를 먼저 계산하나 같은 거예요. 왜? 덧셈이나 뺄셈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됐지? 마찬가지야. 2 곱하기 3 곱하기 4랑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이렇게 하나 서로 같다는 게 이게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연산끼리 물론 여기가 나눗셈이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눗셈이어도 곱하기로 바꾸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나눗셈이어도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일단 이해되시죠? 네. 근데 1 더하기 2에다가 곱하기 3이 있어요. 이거랑 1 더하기 2 곱하기 3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랑은 서로 다르다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확 올 거예요. 맞죠? 이거는 왜? 다른 연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가 한 세트, 곱하기 나누기가 한 세트.
서로 다른 두 개의 종류의 연산에서 같은 연산끼리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연산끼리 결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야. 같은 연산끼리 결합할 수가 있는데 같은 연산이라고 하면 여기선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거랑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교집합으로 바뀌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A 차집합 B 차집합 C랑 A 차집합 B 차집합 C를 이렇게 한 것과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차집합은 교환도 나가리, 결합도 나가리란 말이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연산 법칙에서 그냥 차집합은 배제해도 괜찮다고. 되는 게 없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차집합은 그냥 차집합인 그 상태로 본다, 이거야.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찌됐건 같은 연산끼리는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한 거랑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아시겠어요? 왜? 이 연산과 이 연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알겠지? 마치 이런 느낌인 거라고.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은 실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합을 하려면 이렇게 묶는 거랑 이렇게 묶는 걸 내가 이렇게 묶고 싶은데 라고 하고 싶으면 확인하라고. 같은 연산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연산끼리는 마음대로 하시고 다른 연산이라면 요 묶음으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일단. 괜찮죠 여기까지? 자,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분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환과 결합은 숫자와 집합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어디서 좀 갈림길이 생기냐면 이 분배 법칙에서 숫자와 집합이 조금 느낌이 달라버리거든. 자, 봐봐. 분배는 다른 연산끼리 적용되는 게 분배다, 얘들아. 자. 다른 연산끼리 적용되는 게 분배예요. 뭔 말이냐면은 2 더하기 3이 있는데요. 곱하기 4를 해요. 그죠? 그럼 연산이 서로 다르죠? 그럼 이건 분배가 되는 거죠. 어떻게?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4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분배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 막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배를 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연산과 여기 있는 연산의 종류가 완전히 다를 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더하기 빼기니까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 중에 들어와야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연산끼리는 절대로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숫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그동안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게 되고 안 되고가 바로 느낌이 오잖아. 근데 집합은 별로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봐봐. 이거 어쩌지?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하고 하자. 얘는 다른 연산끼리 분배가 되고요. 심지어는 같은 연산끼리도 분배가 돼요. 집합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다른 연산끼리도 분배할 수 있고요. 같은 연산끼리도 분배하는 게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연산이라고 하면 교집합과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다른 연산끼리 된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있다라고 치면 알겠지? 서로 다르잖아? 분배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A 결국 얘와 얘의 겹쳐진 데를 찾는 거기 때문에 A랑 B를 먼저 겹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여기 합집합이잖아? 합치고 그 다음에 A랑 C랑 겹쳐지는 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거꾸로 얘를 이렇게 압축시키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끼리도 돼버린다고. 이렇게 있을 때 아까는 같은 거니까 요렇게랑 요렇게 묶은 거랑 똑같지? 맞잖아. 아까 여기 했잖아. 이렇게 묶는 거랑 이렇게 묶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개가 같으니까 요렇게 묶는 거랑 요렇게 묶는 게 똑같아. 그게 결합법칙이고. 근데 이걸 분배법칙처럼 적용해도 되긴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B와 C가 겹치는 건데 그거랑 A까지도 같이 겹치니까 여긴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를 만약에 분배처럼 한번 해볼게요. 되나? 그러면 결국 얘랑 겹쳐지는 걸 찾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교집합이니까 교집합 쓰시고 A 교집합 C 간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A 교집합 B는 어디야? 이쪽이지. A 교집합 C는 어디야? 이쪽이란 말이야. 둘의 공통이 어디야? 여기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 서로 같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이 분배를 다른 연산끼리는 당연히 하는 거고 같은 연산끼리가 있더라도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같은 연산끼리도 분배해버려도 괜찮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확실해야 돼. 한번 정리를 안 해놓으면 되게 헷갈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뭐지? 헷갈리는데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림 그리면서 풀어야겠다 이렇게 간다고. 어떤 감정인지 알겠지? 그런 거야. 자,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교환부터 분배까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아래에 있는 흡수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은 별게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게요. 흡수법칙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A 합집합 B랑 그 다음에 교집합 A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랑 교집합했으니까 그냥 할 필요 없이 뭐가 되죠? A가 되는 거죠. 이게 더 큰 거 아니야? 얘보다? 그러니까 두 개 겹쳐진 게 이거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약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연산이 다르구나. 분배법칙 한번 써볼란다 하면서 A 교집합 A 합집합 B 교집합 A를 하게 되면 이거는 A에다가 B 교집합 A가 돼요. 뭐가 좀 상황이 나아졌니 이게? 안 나아지지? 그치? 이거를 분배법칙, 그러니까 흡수법칙인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분배법칙으로 계산을 다시 하면 이게 이걸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뭔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빙글빙글 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뭘 놓친 거냐면 흡수법칙을 안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자, 맨 마지막에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은 모든 걸 다 거꾸로 여집합에 관련된 건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이거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그냥 바뀌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